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청약에 당첨됐는데 어쩌조입니다. 대출, 세금, 공동명의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청약입니다. 자, 이런 묻지마 청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전셋집에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집값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어디로 몰린다? 청약으로 몰린다. 아시다시피 올해 주택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도권 핵심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청약 수요도 같이 덩달아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걱정이 돼서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한데 이 돈으로 계약해도 될까요? 두 번째, 이거 계약하면 시세 차익이 날까요? 세 번째, 공동명의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분양 당첨 후 분양 대금 납입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강남권의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분양 같은 경우는 계약금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잔금 비율이 2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가 일반적이고요. 중도금 이자는 잔금 시점에 납입하는 이자 후불제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국룰이에요. 분양 계약금은요, 계약 시점에 납입을 하게 돼요. 이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유 자금이나 신용대출 아니면 이제 청약통장을 해지한 대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죠? 중도금 대출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50%만 가능하기 때문에 6회차 중에서 1회차는 잔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은요, DSR이 미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은 다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금만 있으면요, 솔직히 아파트가 입주하는 잔금까지는요, 큰 부담이 없어요. 그냥 분양대금 10%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모든 부담은요, 잔금 때 한꺼번에 찾아와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자는 이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중도금하고 잔금 내야 되죠. 발코니 확장비에다가 옵션 선택한 거 내야 되죠. 옵션 몇 가지 뭐 간단한 것만 해도 몇 천만 원 금방 나와요. 중도금 이자, 이것도 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분양가가 9억이면 여기서 한 1억 정도 더 추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좀 달라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고 잔금 대출로 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아까 대부분 다 해준다 말씀드렸는데 이 잔금 대출은 좀 깐깐합니다. 중도금 대출 때 보지 않았던 DSR을 봐서 소득 대비 한도가 정해져요. 그래서 보통 실거주를 할 분양이잖아요. 그럼 공사기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잔금 대출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까지 자금을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약 전에 계산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방법은 어떤가요? 들어가 살까 전세를 놓을까 수백 번 고민할 겁니다. 근데 전세를 놓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입주장에는 전세 물건이 동시에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선호 높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돼요? 보통 주변 시세의 75%에서 80%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주변 전세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한 필요 자금이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대출도 받고 전세를 놓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주장의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데 굳이 위험하게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을 내가 들어가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대출 받고 전세를 놓는 케이스는 전세 시장이 아주 뜨거울 때나 수요가 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비추한다 말씀을 드려요. 잔금 전에 매도하는 것은 어떤가요? 분양권 프리미엄만 받고 판다는 거죠.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잔금 지급일입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다? 사용 승인일 기준이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 전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꽤 높아요.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세 차익이 한 1억 정도 났어요. 실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된다? 손피라고 하거든요. 이건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보다 적게 가져가다 보니까 어지간한 급한 매도자 아니면 잘 안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양권 매도자가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이 이렇게 높으면 잔금 치르고 매도하면 안 되나요? 더 높아요. 왜? 주택 단기 양도세율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크게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다? 70%예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77%죠. 신축 입주장에 금매가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못 판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신축 입주장에 입주권 매물과 분양권 매물들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분양권은 파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분양권과 차원이 다르게 기본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급한 사람은 다 미리 팔아버리고 실제 입주할 때는 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청약이 돈이 되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나 이거 받았는데 수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입지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가끔 고가 아파트 중에서 딱 눈에 보이는 안전마진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입주 때 대박이 납니다.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3년 뒤는 지금보다 화폐 가치가 더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싸다고 느꼈으면 그때는 더욱더 싸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시세와 같지만 좋은 입지의 분양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별로 안 싼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늦어도 입주 때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2021년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다 싸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시세와 같지만 안 좋은 입지의 분양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입주 2년 차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양을 받고 오래 보유하시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입주 4년 차가 되잖아요. 전세값이 분양가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요, 입주 4년 차까지도 안 가요. 입주 2년 차만 되면 거의 전세값하고 분양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거래 목적으로 청약을 넣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아마 분양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주제,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해야 되나요? 뭐 부부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소개를 드려요. 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득이 훨씬 많습니다. 이 해가 되는 경우도 뭐 부부 합산으로 해서 한 60억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거 아니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공동명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하죠? 양도세 절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양도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명이 양도 차익을 나눠 가지면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7억에 매수한 아파트 3년 뒤에 9억에 매도했습니다. 편의상 필요 경비를 제외할게요. 2억의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5,560만 원의 세금이 나갑니다. 근데 공동명의일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가요? 3,648만 원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양도세 절감 효과 때문에 공동명의 안에서 후회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지간하면 하시고요. 보통 분양계약 체결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시행사에서 야, 공동명의 할 사람 접수 받아요. 그때 가셔가지고 접수하시고 구청하고 시청 들락날락거리면 하루면 다 끝납니다. 공동명의는 빨리 신청할수록 좋아요.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보통 잔금까지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텀을 주죠. 근데 잔금 전에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왜 잔금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잔금을 치러서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네,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신기해요. 몇 년 동안 청약 당첨이 그렇게 안 됐는데 이상하게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나서 당첨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특히 경기도 고가점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은 고가점자분들이 넣을 분양이 꽤 나오는데 경기도는 그런 분양의 가뭄에 콩나짓이 나오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A 분양 기다리다가 아파트 매매 계약했는데 좋은 분양이 떴어요. 청약 넣었더니 당첨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지가 괜찮거나 분양가가 매력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통 이렇게 힘들더라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한 1년만 지나도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2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와 DH 대치 에델루이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멤버십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